일정이 많습니다. 요즘 제가 한 3일, 4일 거의 날 샌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개론 때문에. 아마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개론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겠지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참 잘 정리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걸 가지고 500문제 풀어봤습니다. 500문제 풀 테니까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갖고 다니시냐면 개론은 이거 한 장으로 해서 2장인데요.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이것만 합니다. 달아있으면 합격할 겁니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 4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 이것은 공인중개사법의 조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있겠고요. 있는 것은 지금 52조, 51조죠. 51조 정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있겠고요. 이 옆에다가 방문이 개론처럼 쓸 겁니다. 개론처럼. 개론처럼 해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시간적인 여유가 못했고요. 혹시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법조문 주시려고요. 여기 없는 게 있어요. 법조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은 법이 삭제된 겁니다. 이건 올해 거 법률이니까 이거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유사장님이 저도 이거 제 불찰인데 다행히 아니고요. 공부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개정 내용이. 그래서 한 법조문 두져보는데 우리 교재가 좀 바뀐 게 있네요. 바뀐 게 있어서 정오표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오표를 들 테니까 이것은 좀 부담스럽더라도 우리 교재 있죠? 앞에다 이렇게 호직해서 딱 찍어 놓으시면 좋지 않겠나. 아니면 여러분 다 찾아서 책을 한번 해보시든가. 제가 물론 수업 중에 해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하나도 바뀐 게 없었네요. 그래서 이 정도 있죠. 이건 다른 과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목도 제가 한번 봐서 여러분들하고 검토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론은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그 2장으로 하시는데요. 하루에 부탁드리는 한 페이지씩이라도 읽으신다면 개론 부담 없이, 개론 정말 부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게 이제 부담스러우니까요. 개론은 저게 아마 여러분들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는데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요.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공인중개사법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도 이제부터 옆에다가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은 법조문을 다 쓸 수는 없고요. 옆에다가 우리가 그 암기법 있죠? 이걸 옆에다 쓰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제 32문제 출제하는 거니까 32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오후에는 민법, 법조문 특강. 이건 법조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오래 공부하셨다면 조문 안 읽으셔도 되는데 처음 접하신 분들이 빠른 방법으로 법을 정복하는 방법은 법조문 중심입니다. 참 법조문을 출제하니까 법은. 그래서 이건 이따가 하겠고요. 자, 일단은 여기 공인중개사법 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눠주시고요.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쓸 겁니다. 뭔가를 쓰면서 할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는데 제가 보면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 됐습니다. 이거 날도 더운데요. 제가 봤을 때 좀 하실 분들 있다면은 이건 아니고요. 개론은 양쪽에 이렇게 커팅해가지고 이렇게 부채로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전 해보면 이것을 옆에 써야 될 게 있어서 이렇게 말 안 해주는데요. 근데 또 제가 마음 잡고 해드리겠고요. 뭐 부담스러우면 다른 과목도 여러분들 부담스러워하면 한번 도전해보겠는데 일단은 개론, 실무, 그다음에 민법 이렇게 하면 1차 동차는 제가 보기에 거의 뭐 100% 합격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과외하고 있는 거니까. 자, 공인중개사법 보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 한번 읽어보고요. 여러분들 같이 하는데요. 자, 1장이 총칙으로 되어 있고요. 제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 7장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7장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1장이 목적이 되어 있고요. 목적하고 혹시 생각나는 거 하나도 있습니까? 이게 바뀌었다겠죠? 개정됐잖아요. 첫 시간에 배웠던 거 목적.
하나도 없습니까? 이제 저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말 안 해주실 거예요? 국민 건강 위반이에요? 아니, 갑자기 공인중개사법이 국민의료법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아니, 중개가 건전하게 있어봐야 국민경제 위반자. 국민경제 위반자입니까? 맞습니다. 또 있죠. 앞에 들어갈게요. 전문가적인 전문지식. 이게 바뀌었으니까 우리 아마 출제한다고 해줍니다. 1번 문제겠죠? 그러니까 2조 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중개업이라든가 이런 대상물 이런 게 있었죠? 생각나면 나중에 한번 적어보고 이쪽에서도 개업 공인중개사 원래 처음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렇고요. 나중에 공인중개사법은 또 여러분들 법령책에 지금 올려놨는데 제 카페에는 이게 3단 비교가 있습니다. 3단 비교. 공인중개사법 있고 그 옆에 대통령령이 있고 그 옆에 국장이 있는 거. 이 3단 비교표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출력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 제가 마음먹고 문제집하고 같이 만들어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거 비교하면서 나중에 할 텐데 일단 이게 처음이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제2조 2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도 이것도 올해 처음부터 들어가 있고요. 제3조가 중개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칙이 구성됐는데 여기서 최소한 두 문제 이상 출제가 되죠. 항상 두 문제에서 세 문제는 출제가 되는 거고요. 자, 공인중개사에서 51조까지 있는데요. 실제로는 각 항목에 한 문제씩 거의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장 공인중개사 보시면 제4조 자격시험과 관련되어 있고요. 제4조의 3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구하고 있고요. 제5조가 자격 등의 교부입니다. 자격 등. 참고로 자격증 누가 교부해 줍니까? 여러분 시험 학교 가면 자랑스러운 자격증은? 오, 감사합니다. 시도지사 맞습니다. 시도주사가 주고 뺏는 사람도 시도주사라겠죠? 줬던 사람이 뺏어간다. 그 다음에 6조에 결격사유가 있어요. 이 결격사유 이름이 좀 부담스러웠죠? 결격사유. 7조가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입니다. 그 다음 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가 있었고요. 제3장에서 중개업 등이 있는데 9조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제10조 등록 결격 사유, 제10조 2에 벌금형의 분리선고, 11조에 등록증의 교부, 12조에 이중 등록 금지, 13조 중개사무의 설치 기준, 14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업 제한, 15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16조 인장 등록, 17조 중개사무소의 등록증의 개시, 18조 명칭, 18조 2항의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에 관련되어 있고요. 19조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대여 금지, 20조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 21조 휴업 또는 폐업 신고, 21조 2 간판 철거, 22조 일반 중개계약, 23조 전속 중개계약, 24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25조의 2 소유자 확인, 26조 거래계약서 작성, 29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30조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31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32조 중개보수, 33조 금지행위, 34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교육, 34조의 2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제4장 지도감독에서는 35조의 자격 취소, 36조의 자격 정지, 37조 감독상 명령, 38조 등록의 취소, 39조 업무 정지, 39조 2 자료 제공의 요청, 40조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 42조 공제사업, 42조 2에서 운영위원회, 42조의 3 조사 또는 검사, 제42조의 4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42조의 5 임원에 대한 제재, 42조의 6 재무건전성 유지, 제43조 민법의 준용, 제44조 지도감독 6장 보측에서 제45조 업무위탁, 제46조 포상금, 제47조 수수료, 제7장 벌칙의 제48조의 벌칙, 49조 벌칙, 50조의 양벌 규정, 51조의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5분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목차에 있는 것보다 좀 빠를 겁니다. 빠를 거고요. 우리 옆에다가 이제 하나씩 써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요점 정리하려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다. 그러다 보면 다시 책 뜨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수업 중에 암기법 위주로 써놓으시면 공부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돼요.
결국은 나중에 쓸데없는 거 다 버린 거거든요. 개론 저희가 그렇게 해왔어요. 개론은 여러분들이 써야 될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다 버려버렸으니까 조금 쓰는 건데 이건 없으니까 욕심내서 쓰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으니까 공부가 어느 정도 2순환, 3순환 됐을 때 가정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한 장 가지고 생각해보세요. 한 장 가지고 32문제를 풀어버리는 거니까 뒤에다가 이제 한 8문제 정도 하면 되죠. 이렇게 할 테니까 제발 쓰시는 것은 암기법 위주로 써놓으시고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상 책임 여기까지 해봤었죠? 여기까지 봤는데 55조 155페이지 이쪽에서 155페이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15조죠? 15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항 지금 살펴보고 있네요. 2항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있다가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15조 아까 나눠준 거 있죠? 여기 했다가 뭐라 써놓냐면 본다 이렇게 써놓는다. 본다라고 써주세요. 본다. 15조요? 네, 15조. 여기 15조. 여기 있죠? 여기다가 본다라고 써놔요. 이 본다는 일지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이걸 가지고 바꿔놓습니다. 본다를 뭐 추정한다, 간주한다 이렇게 날쳐놓으니까 그냥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6페이지 보시면 민사상 책임이죠? 민사상 책임. 밑줄 치고요. 민사상 책임. 자, 여러분들이 개업하시게 되면 사무실은 3사람이 있습니다. 다 포함되나? 개업공인중개사 있고 또 누구 있죠? 소속공인중개사 있고 또 누가 있죠? 중개보조인 있죠? 이렇게 3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사이좋게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개보조인이 사고치고 왔습니다. 사고치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그렇지,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져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 책임지는 겁니다. 만약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사고치고 왔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질까요? 책임져야죠.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죠? 알고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밑에 있는 고용했던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부 책임지는 겁니다. 무슨 책임진다고요? 민사책임. 민사책임은 뭐와 관련돼 있죠? 돈하고 관련돼 있죠? 네, 돈하고 관련돼 있는 것은 누가 책임 다 져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져준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대 책임이고요. 두 번째 줄에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고의 또는 과실 쳐주시고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동그라미 의뢰인에게 민사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끊고 당해 고용인은 당연히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배상 책임 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용자 책임이에요. 사용자. 민법상 불법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지는 거죠. 알고 보면 사용자 책임. 그래서 그 당해 고용인은 당연히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밑줄 치고요. 사용자 책임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책임.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에 중개의뢰인은 동그라미 치고요. 중개의뢰인은 동그라미 치고. 자, 중개의뢰인 민사상 책임을 발생했습니다. 누구한테 요청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고객이라면 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 잘못했습니다. 그럼 누굴 찾아가서 돈 내놔라 하는 누구 멱살을 잡아야 될까요? 누구 멱살을 잡아야 돈이 나올까요? 누구 멱살을 잡아야 돈 나오죠? 주인요? 주인 돈이 없습니다. 선택하면 돼요. 돈 있는 사람 멱살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의뢰인은 누구 멱살을 잡는다고요?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래서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인에게 공동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동으로 밑줄, 선택적인 밑줄. 그래서 양쪽에 다 멱살을 잡을 수도 있네요. 찾아가서 한쪽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멱살을 잡고 한쪽에 누굴 잡을 수도 있고요. 소속공인중개사 멱살을 잡을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반론은 누굴 물어뜨려 놓고 중개보조인 밑들어 놓고 그래서 선택적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공동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다. 시험지에서는 선택적으로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할 수가 있는 게 틀리니까 민사상 책임. 아무튼 둘 다 책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해주고 나서 자기 돈 억울한 돈 나갔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소속공인중개사한테 다시 소속공인중개사 멱살 잡아야 되겠죠? 멱살 잡으면 이게 뭐예요? 구상권 행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구상권.
그래서 157쪽에 맨 위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한 때는 그 고용인에 대하여 뭘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구상권 무섭죠? 알고 보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민사상 책임. 자, 다시 한번 민사상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피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양가로 3번에 행정상 책임 밑줄 칩니다. 행정상 책임 밑줄 칩니다. 행정상 책임 밑줄 칩니다. 행정상 책임 밑줄 치고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한다겠죠. 행위로 본다. 규정에 의하여 고용인의 업무상 위법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로 본다. 자, 고용인이 잘못했습니다. 누구 잘못으로 본다고요? 또 개업공인중개사 잘못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행정상 처분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업무 정지를 할 거냐, 그다음에 자격 정지를 할 거냐 이거죠. 업무 정지를 누구한테 하고요? 개업 업무 정지. 개업이니까 뭐예요? 업무 정지. 그다음에 소속이니까 자격 정지. 그래서 개업 소자 이렇게 오자겠죠? 개업 소자. 개업은 뭐하고 관련돼 있고요? 업무 정지. 업무 정지가 무섭습니까? 자격 정지가 무섭나요? 자격증기가 무서워요? 식당 우리 사장님 아시겠네요, 사장님. 사장님 업무정지 무섭죠? 샤타 내려야 되잖아요. 돈을 못 버는데. 네, 돈을 못 버니까, 오케이.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어떤 게 더 크다고요? 느낌이? 훨씬 업무정지. 이게 약간 헷갈려서 그래요.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자격정지가 클 것 같아. 이게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맞죠? 자격정지는 보이잖아. 네? 자격정지는. 그렇습니다. 못 보이잖아. 네, 행정상 잠깐 추석 아니니까 우리 사장님이 방금 말씀 잘해주셨어요. 역시 사고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 단속 나오시면 뭐가 가장 무섭나요? 업무정지 때문에 무섭죠? 업무정지 무섭습니다. 세타 내려야 돼요. 업무정지 세타 내리는 거예요. 세타 내리는 거고요. 자격정지는요, 시간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자격 취소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개업 소자라고 도저히 안 이어지면 개업 소자라고 하세요. 개업이니까 업무정지.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자격정지가 느낌이 크게 와요. 이 어려운 공부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3번, 2번에 그래서 그렇게 써놔요. 2번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이 법상 위법행위를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자신은 자격정지 처분.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 밑줄 자격정지 처분 밑줄 쳐서 화살표로 이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위법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도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그러나 고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끊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구 잘못으로? 그렇죠. 고용인의 잘못으로. 형사상 책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 밑줄 치고 별표 칩니다. 형사상 책임 조금 어려운 게, 자, 밑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 양벌 규정에 보시면 50조 양벌 규정이죠. 중개보조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인의 임원 사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에 밑줄 치고 3-2라고 적습니다. 3-2. 3-2가 뭐죠? 3년 이하의 징역에 2천만 원 벌금 나오는 거죠. 뭐가 있었죠? 적겠습니다, 여러분들. 48조에 여기 있죠? 여기 48조 찾으셨습니까? 여기 벌칙에 무부금상이라고 적습니다. 벌칙에 48조에 무부금상. 48조에 적으셔야죠? 48조에 오케이. 48조에 무부금상미가 48조고 그 옆에 뭐라고 땡땡하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3-2. 3학년 2반입니다. 3학년 2반. 무부금상미. 이렇게 적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9조입니다. 49조는 옆에 있죠? 밑에 이렇게 48조도 벌칙이잖아요. 49조 옆에 일단 1-1가 적습니다. 1-1이니까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여기 해당되는 건 많아요. 많으니까 땡땡 쳐놓고 나중에 이건 외울 기회가 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48조 외우는 게 급합니다. 48조. 무금상이.
자, 그래서 159쪽에 가시면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밑줄 칩니다. 양벌 규정. 그래서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니까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뒤입니다. 뒤에. 즉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증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에 관하여 48조 또는 49조의 규정이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반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벌금형이 동그라미 칩니다. 벌금형입니다. 무슨 형? 벌금형. 여러분 주의하실 게 형법에는 형사상 책임에는 벌금형도 포함이 있고요. 징역도 있어요. 징역.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형사상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진다는데 누구 잘못으로 있는데요? 형사상 책임 누구 잘못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구 때문에 비 보는 거예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증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람의 잘못으로 피해를 보는데 만약 형사상 책임에서 벌금은 이 사람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징역 가니까 나도 징역할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건 너무하죠? 그래서 이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형사상 책임은 어디까지만 책임질 수 있다? 벌금형까지만 가능합니다. 벌금형까지만 가능하고요. 벌금형까지만 가능한데 이것도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주의합니다. 면책 규정 처음 나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있습니다. 날마다 사고 치지 마라. 지나갈 때마다 사고 치지 마라. 가서 우리 사무실 가지고 이런 거 가서 어디 가서 나쁜 짓까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날마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면책 규정에 의해서 적용 벌금형을 받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가 잘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충분히 관리를 교육을 했다면은 하지 않는다. 이게 3번 항목입니다. 3번 항목에. 자, 3번 항목에 보시면 면책 규정이 밑줄 치고 별표 칩니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밑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게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다는 말은 면책 규정으로서 적용받지 않는다. 벌금형 받지 않습니다. 4번에 면책 규정은 형사상 벌금형에만 있는 것이며 민사상 손해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나 행정상 처분에는 면책 규정이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밑줄 쭉 칩니다.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 살펴봤는데 맨 먼저 무슨 책임이 있었고요? 민사 책임이 있었고요. 두 번째요? 행정 책임이 있었죠? 그런데 행정 책임과 민사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피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 이거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형사상 책임에서는 벌금형이 과해지면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면책 규정이 있다는 걸 주의합니다. 형사 책임에만 면책 규정이 있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정도가 주요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판례 보시면 이게 재밌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핵심 판례 보시면 자 밑줄 하나 치죠. 핵심 판례. 양벌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벌금형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밑줄 쭉 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격 취소 사유에서 절대적 자격 취소 사유에서 2벌 3년, 2벌 300 기억납니까? 이 법에 의해서 벌금형 300만 원에 처해지면 우리가 등록 결격 사유였죠. 등록 결격 사유였잖아요. 또 멈춰가시지 말고 등록 결격 사유인데 만약에 형사상 책임을 소속 공인중개사가 잘못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형 500만 원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냐 이겁니다. 누가 잘못했죠 여기서는? 소속이 잘못했죠. 이럴 때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조금 이해할 필요 있어요. 밑줄 쭉 쳐요. 양별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벌금형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다. 아니다. 큰지가 맞게 써놔요. 모르겠어요. 아니면 맨 밑에 쓰시고 맨 밑에 하시든가 맨 밑에. 이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되지는 아니한다. 이 밑줄 치시든가 나쁜 놈 이렇게 해놓고 소속공인중개사 해놓고 나는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써주시든가. 아무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벌 3년에 의하면 이 법 300만 원에 의하면 300만 벌금형 300만 원에 처해지면 등록 결격 사유입니다. 등록 결격 사유인데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에 의해서 형사상 책임으로서 벌금형 500만 원 나왔다면 이것도 과연 등록 결격 사유냐 이겁니다.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나 이제 내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아니다. 이거.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런 게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의 신고가 있죠. 자, 신고할 때 보면 한번 살펴봐요. 옆에 보시면 먼저 고용할 때도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관계가 종료해도 신고한다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인장 등록. 한꺼번에 하면 좋겠죠. 세 가지. 두 가지. 고용할 때 인장 등록까지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중개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 설치. 중개사 설치 보시면 자, 중개사무소 설치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요. 시험 문제 뭐 한두 문씩 꼭꼭 나오니까 먼저 법조문도 중요하지만 양가로만 읽으면 돼요. 첫 번째 1등록 1사무소의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격증 가지고 몇 개만 하라고요? 사무소 하나. 여기 연양동에도 하나 하고 조례동에도 하나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만 1사무소 1등록이 원칙이고요. 두 번째 2중사무소 설치 금지입니다. 천막 안 됩니다. 떴다방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떴다방 안 되고요. 그다음 임시시설물 설치 안 돼요. 파설 쳐놓고 하는 거 금지하고 있습니다. 밑줄 치고요. 2중사무소 금지, 그 다음에 임시시설물 설치 금지하고요. 이건 1-1이 해당됩니다. 1-1. 상대적 취소 사유고요. 1-1입니다. 세 번째 줄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절대적 취소 사유하고 상대적 취소 사유, 우리 절대적 취소 사유는 외웠습니다만 다 지금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중개사무소의 내부에 게시 의무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무실 가보시면 액자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액자에. 이건 폼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걸으라고 했어요. 걸어놓은 거. 의무사항이니까.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온본 동그라미 칩니다. 등록증 온본. 사본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죠. 다음 표 보겠습니다. 자,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1번.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온본에서 등록증 온본에 밑줄 치고요. 등록증 온본. 일단 위에다 뭐라 써면 되겠습니까? 4번. 안 된다. 이거. 4번. 시험에서는 4번이라고 나오는데 4번 안 돼요. 4번 만약 걸었다가 걸리면은 벌금형에 처합니다.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원본. 이거 원본이죠? 원본.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자격증 원본 밑줄. 자격증 원본. 그 다음에 무슨 원본이죠? 지금 두 개가 나오네. 원본이 어떤 거죠? 등록증 원본하고 자격증 원본. 여러분 자랑스러운 이제 자격증 드디어 이따 게시하네요. 여기다가. 혹시 자격증이 그 사무소 개설할 때 필요했습니까? 그래서 필요 없었죠? 그건 담당 직원이 확인한다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업무 보증의 밑줄. 업무 보증 밑줄. 보증입니다. 보증은 여러분 정리해야 됩니다. 자, 보증.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하시려면 보증을 해야 됩니다. 보증을 써야 되는데, 보증할 때 이게 반드시 등록증. 개설할 때 필요합니까? 업무 개시 전에 필요합니까? 등록할 때 필요합니까? 업무 개시 전에 필요합니까? 업무 개시 전에 필요해요. 업무 개시 전. 그래서 지금 이거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증 설정 서류고요. 네 번째, 이 보증은요 두 군데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아시죠? 서울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데 아시죠? 그리고 여기하고 또 그냥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 어디 공제조합이냐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납부하시거나 아니면 또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제조합이 조금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2만 원 정도. 또 비싼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같은데 이건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거 보험 이야기 나오니까 이 보험증을 바로 해주니까 여러분들 20만 원 근처 넘을 것 같던데. 자, 4번에 중개보수의 밑줄 칩니다. 중개보수, 실비, 유효 및 한도, 액표. 지금 수수료표죠? 수수료표. 중개보수. 이 수수료표는 누가 정합니까? 중개보수는? 수수료는 누가 정하죠? 누가 정해주죠? 수수료. 국장이 정해줘요?
대통령이에요? 정말 그러실 겁니까? 조례에서 정한다겠죠? 두 번째 주에.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모르는 거 질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교통국장이 국토교통부령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시도 조례에 동그라미 정합니다. 이게 좀 헷갈려요. 중개보수를,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를 대통령도 정하지 않고 국장도 정하지 않고 시도 조례로 정한다 하니까 시도 조례. 지금 이거 조례 바꾼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네. 이 조례 바꾸면 누가 힘이 셉니까? 동네 의원들. 네, 의원들이시죠? 이분들이 바꾸잖아요. 구의원, 시의원 이분들이 바꾸죠. 조례에서 정한다. 이거 잘 나와요, 조례. 조례도 다시면서 꼭 생각하라겠죠? 수수료. 그 다음에 요일표를 게시하고 주택이의 동그라미, 주택이의 이거 뒤에서 할 겁니다만 주택이의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는 교토교통부이 정한 0.9% 내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율을 중개보수 요일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택이라니까 뭐 상가 같은 게 있겠죠? 상가라든가 이마라든가.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0. 몇 프로요? 9%. 근데 이게 반값 지금 한다고 해서 0.5%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전부 몇 프로에 났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공인중개사 요일표가 가보면 그래 0.9죠. 0.9. 근데 0.9 안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 뭘 말해놨어요? 0.9. 지금 이게 호급 소가고 그랬어요 지금. 상한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0.9니까요. 1%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양쪽으로 받는 거니까 1억 해주시면 90만 원. 곱하기 얼마? 2. 180만 원. 한 달에 3건, 4건만 하시면 되죠. 기분 나쁘면 서로 한 건하게 힘드십니까? 한 건하게 힘드시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이미 한 건하게 힘드신 분을 위해서 공동사무소를 개설을 하도록 하고 있죠. 같이 사용하시도록. 자,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뭐라 써놓습니까? 등신자 보수라고 써봅니다. 맨 위에다가. 등신자 보수. 왜 등신자 보수입니까? 등은 뭡니까? 중개사무소의 등. 등 썼으면 등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등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뭐고요? 신고 필증. 그래서 등신. 요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의 자. 그래서 등신자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3번에 업무 보증의 보의 동그라미, 보증서류. 그 다음에 4번에 보수, 수의 동그라미. 그래서 등신자 보수 이렇게 외웁니다. 이건 잘 나오니까 시험에 여러분들 이제 13조에 보시면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 있죠? 이게 13조. 귀찮게 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13조에 뭐라 쓸 것 같습니까? 제가 등신자보수라고 적습니다. 등신자보수라고 적어보세요. 여기 적어보세요. 이제 다 채울 겁니다, 저희가. 등신자보수. 썼습니까, 벌써? 대단하시네. 여기 13조에 이렇게 쓰시라고요. 등신자보수.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여기에 5개니까 시험에 나오고요. 여기다가 이제 혹시 여유가 계신 분은 4번하고 X표 쳐놓으면 되겠죠. 4번은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본본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칭입니다. 162페이지에 명칭을 보시면 간판 규정도 적어져 있어요. 간판.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밑줄,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써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됩니다.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합니다. 둘째 하나 썼는데 대부분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요즘은?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김철수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은 행복인가요?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그 다음에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밑줄 칩니다. 100만원 이하. 자,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100만원 지금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사무소라고 씁니다. 100만원 위에다가 사무소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100만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자, 나중에 500만원도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사무소와 관련돼서 벌금이 나온다. 얼마라고요? 100만원. 지금 사무소 걸어야 했어, 안 걸어야 했어? 등록증 원본 걸어야 했습니까? 걸지 말아야 했습니까? 걸어야겠죠? 근데 와서 딱 보고 안 걸어져 있네요. 벌금 얼마? 100만원.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미안합니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행정처분이죠? 과태료 100만 원. 또 사무소와 관련된 건 과태료 얼마가 나온다? 100만 원. 사무소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이다. 과태료 100만 원이다. 좀 정리하면 쉽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형벌구정이. 사무소와 관련된 건 10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있죠? 우리가 6-2에 해당하신 분도 만약에 이걸 위반한 경우에는 간판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얼마의 과태료? 100만 원. 이것도 사무실이잖아요. 사무실과 관련된 건 1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 아닌자니까 무등록 개업중개사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도 없고요. 1년 이하의 1-1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3번에 참 예전에 이거 나왔어요. 시험에. 등록관청은 밑줄 쳐봅니다. 등록관청이 누굽니까? 등록관청이 누구죠? 등록관청.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등록관청 계속 이러면 등록관청이 누구지? 대단하시죠?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이 누구예요? 등록관청입니다. 시군구청장. 나올 때마다 써요, 그러면. 등록관청. 정말 그런 게 답답하잖아요. 등록관청. 계속 나오는데 등록관청이 누구지? 관청하니까 엄청나게 높은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시군구청장. 자, 등록관청은 이 위반에 대해서 철거를 명할 수도 있고요. 간판 잘못 따라왔으니까 철거하라 이거죠.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별표 하나 살포시해 놓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보니까 쉽지. 행정대집행법을 다른 법으로 해놨어요. 민사특별법 이렇게 해놨습니다. 민사특별법이 아니고요. 행정대집행법입니다. 아마 그때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뜻이고요. 요 5개 광고물입니다. 간판이죠? 간판에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간판에 성명, 포기, 의미 밑줄만 치시고요. 그 다음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별표 칩니다.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의 동그라미 치고요. 별표 칩니다.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하고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여기서부터 밑줄 쭉 치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분사무소입니다. 지점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이 지점에는 신고필증이 기재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책임자의 동그라미 별표 쳐놓습니다. 별표 3개 칩니다. 이 자리를 뭘로 바꿔놓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면. 분사무소에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책임자 대신에 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네? 바로 위에 또 누구? 법인이니까 대표자로 넣어놓는다고요. 대표자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쓴다고 간판에? 책임자. 그 지점의 책임자 이름을 써서 표기해야 된다. 이 자리에 대표자라고 들어가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분사무소는 누가 책임지니까? 책임자가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책임자의 이름을 적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5개의 간판물에 대해서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누구의 이름을 명시한다? 책임자. 다음 페이지 가시겠습니다. 간판 철거 의무는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칩니다. 시험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간판 철거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그라미 칩니다. 지체 없이. 여러분들 지체 없이가 있고 즉시가 있는데 어떤 게 더 빠른가요? 즉시란 개념이 있고요. 지체 없이란 개념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빠른 개념인가요? 어떤 게 더 빨라? 즉시? 이게 더 빠르답니다. 이게 더 빠르대요. 즉시란 지금 당장 하라는 거고요. 지체 없이는 약간 지체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체 알죠? 지체한다 그러잖아. 너 뭐 그렇게 지체하냐? 우리 전라도는 뭐라 그러죠? 너 뭐 그렇게 해차를 부리냐? 이러죠. 아무튼 지체하지 말고 이렇게 짧은 시간을 좀 두는 개념이고요. 이건 즉시하는 건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 없이니까 주의하시고요. 지체 없이 동그라미 칩니다. 지체 없이 사무소에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간판 철거하는데 언제 간판 철거하냐?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무소 연양동에 있다가 조리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럼 연양동에 있는 사무소 간판 그대로 놔둘까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철거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전 신고, 이전 사실 밑줄칩니다. 20조. 등록관청의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의 동그라미. 이전했을 때는 간판을 철거해야 되고요. 그다음 또 뭐 했을 때? 이건 당연하겠죠. 폐업 밑줄 동그라미 치고요. 폐업입니다. 휴업이 아니에요. 폐업은 장사 그만둔 거잖아요. 영원히. 이럴 경우에도 간판을 철거해 줘야 돼요. 간판. 그래서 알고 우리 공인중개사가 다른 법에 대해서 좀 엄격한 편이죠. 우리가 특별법이니까. 그 다음에 취소 처분입니다. 밑줄. 개설 등록 취소 처분 받다. 이게 취소 처분 받을 정도 아주 나쁜 짓거리 한 거죠. 범죄 용사이다 이겁니다. 범죄 용사이니까 간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철거해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간판 철거 의무 옆에다가 위에다가 2패치라고 적습니다. 2패치. 간판 철거 의무에는 뭐라 적는다고요? 2패치. 자, 이전, 폐업, 취소. 이 경우에는 간판을 어떻게 철거해야 된다? 지체 없이. 약간의 공사 하시는 분 불러야 되니까 그 정도 지체한 것은 인정하겠다 이거. 날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일, 7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간판 철거 의무에서는 우리가 꼭 쓰시고 싶은가 봐. 있었죠 아까 우리가. 몇 항에 있냐면 18조 2항. 18조 2항이죠? 18조 2항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쓰시고 싶으면 여기다가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철거, 간판 철거, 종교 대상물의 표시, 휴업 신고, 이전 신고. 간판 21조 2항이에요. 미안합니다. 21조 2항에 간판의 철거라고 있죠? 옆에다 뭐라 써놔요? 2패치. 이전, 폐업, 취소. 2패치. 2패치는 써놓고 나중에 2패치가 뭐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지 말고요. 하다 보면 늡니다. 2패치라고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중개 대상물 광고에 성명 등을 표기해야 되고요. 성명. 여러분들 보시면 표시 광고에 보면 이런 말 들어야지. 중개사무소 사랑방 같은 데 보시면 돼요. 교차로 같은 데 보시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성명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죠. 위반할 때는 1-1에 해당되고요. 기타. 중개사무소는 최소 면적에 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 그래서 한 평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별 클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네. 중개사무소는 해석상 건축법상 적법한 사무소이다. 적법사무소에 밑줄만 칠까요? 뭐가 사무소는 안 되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반드시 본인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형태든 중개사무소에 대한 권한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또 임차하실 필요도 없네요. 좀 여유롭네요 이런 것은. 중개사무소 이전입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법 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그 박스 밑에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라고 했나요? 10일. 10일의 동그라미.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10일 나중에 10일하고 나중에 7일은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지금부터 막 그렇게 막 정리를 하려고 하시면 머리 아파요. 용량이 부하가 되니까 지금 그냥 순서대로 하시고요. 나중에 요 정리는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란 말입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입니다. 첫 번째 관할구역 안이라는 것은 순천시 연양동에서 절여대물을 이전했을 때는 사후 신고입니다. 무슨 신고요? 사후 신고 밑줄 칩니다. 사후 신고.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할 때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무소를 먼저 이전을 한 후에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밑줄 칩니다. 계속 쳐보죠. 중개사무소 이전할 때 같은 관할구역에서 이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구비서류는 등록증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전 신고 시 구비서류는 이전 신고서가 있어야 되고 중개사무소 확보했다면 확보증명서가 있어야 되겠죠? 건축문제자. 그 다음에 등록증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6쪽에 등록증의 재교부 및 변경 교부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자,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증을 재교부. 이전을 할 때 이거 잠깐 헷갈리니까 좀 주의합니다. 자, 이전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전 신고를 하는데요. 이전을 할 때 등록증을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등록증을 재교부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재교부라는 것은 어떤 거죠? 새로 준다 이거죠. 새로 준다 이거고요. 자, 이거 등록증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들 반납해야 되거든요.
반납했는데 가지고 갔는데 등록증 새로 교부할 때는 관할 구역이 바뀝니다. 여수에서 예를 들어서 순천으로 오는 경우는 시군 구청장이 바뀌었죠. 이럴 땐 새로 교부해줘요. 새로 교부해 주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천 절해동에서 연양동으로 여러분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이럴 때도 재교부해 주냐 이겁니다. 이럴 때 재교부할 때는 뭐가 되냐면 자 여러분 서류 만들어주는데 공짜로 해줄까요?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공무원 가보시면 여러분들 등본을 하다 등본을 발급받더라도 돈을 납부하시죠? 그래서 재교부할 때 수수료 낼까요 안 낼까요? 수수료 내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근데 수수료 발생하는 것이 민원 입장에서는 아깝다 이거죠. 어차피 같은 지역에서 움직이는 건데 이럴 때는 우리가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주민등록증 보시면 밑에다가 주소랑 밑에 써진 거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해서 재교부하지 않고 기존 등록증에 다시 이렇게 써가지고 줄 수 있다. 이럴 때는 수수료 납부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그래서 주의할 필요 있어요. 이전할 때는 등록증 재교부 원칙인데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같은 지역에서 할 때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밑에다가 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오신 등록증 재교부. 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쭉 치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 행정수수료가 납부돼야 되고요. 행정수수료 납부. 160쪽 위에 가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변경 교부할 수는 없고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등록관청 상호간에